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마리TV 한동훈 대표입니다. 자, 주말에 나온 뉴스들 한 개만 딱 특정 지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한 철퇴가 좀 내려졌습니다. 철퇴라기보다는 그동안에 내려져 왔던 그런 우호적인 지위를 박탈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미국산 장비 공급 제한에 초비상이 걸렸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마이크론만 보게 만드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트럼프의 어떤 노림수 지금 보시게 되면 반도체라던가 자동차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자국 우선주의로 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인텔의 지분까지 인수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미국의 장비 또는 미국의 업체들에게 수익을 몰아주는 이런 정책을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입니다. 검증된 최종 사용자 지위가 이번에 철회됐다라고 소식이 전해졌죠. 우리에게는 좀 좋지 않은 그런 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제도는 중국하고 인도에 수출하는 부분에만 적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2023년도에 바이든 정부에서 인증을 해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반도체라던가 이런 첨단 장비 수출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검증된 최종 사용자로 지정된 사람들은 회사들은 건별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해서 수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이게 이제 이 지위가 이제 철회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예 기간이 120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되겠고요. 매년 1000건 이상의 신청이 나타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 장비, 미국산 장비, 첨단 장비를 이제 우리나라가 쉽게 수입할 수 없는,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건별 효과를 받으면 되겠습니다만은 굉장히 하나하나 할 때마다 복잡한 과정이 될 것이고 또 지연되거나 이런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요. 이제 미국의 첨단 기술 수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포괄적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되겠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이거 지정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계속해서 허가 받을 필요 없이 포괄적으로 한 번 해놨으면 이거 계속해서 수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제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 수출 관리 규정 EAR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지정한 적격한 품목만 허가가 면제되는 거고 다 면제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제도를 만든 부분들은 바로 군사적인 전용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타겟되는 게 누군가 중요한 거죠. 대부분이 다 한국입니다. 3개사가 정해졌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중국 공장,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 그리고 인텔 반도체. 인텔 반도체는 바로 하이닉스가 인수한 부분이 되겠죠. 낸드를 만드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시안 공장이 보통 이제 40% 디램 제조의 거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하이닉스의 디램도 하이닉스가 발생하는 매출액의 40% 정도를 바로 이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낸드까지 전부 다 타깃이 되는 거죠. 결국 한국 기업을 전체적으로 타깃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삼성의 시안 공장이라든가 중국의 다른 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이 VU가 철회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철회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120일간 유예가 이제 주어지기 때문에 추가 협상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이걸 왜 했느냐라는 거죠.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최첨단 공장,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으로 다 진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지원금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 지원금을 주는 대신에 지분을 달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만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결론은 트럼프가 이제 디램 공장까지, 디램이라는 낸드 부분까지 미국에다 짓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마이크론에게 몰아주겠다라는 소식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에서 첨단 이 메모리가 만들어지지 못한다라면 이 마이크론과의 기술 격차가 더더욱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승인 지연이죠. 거부까지는 일부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비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첨단 공정에 대한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구형 반도체 이런 것들까지는 규제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정말 첨단 공정 있지 않습니까? 이런 ASML의 장비라던가 램 리서치의 장비라던가 어플라이 머트리얼즈의 장비라던가 이런 최첨단 장비 이런 부분을 더욱더 세밀하게 제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첨단 공정에 대한 전환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자, 중국에서 이제 저사양 메모리만 생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시장이 우려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TSMC를 보게 되면 선제적으로 2나노 공정의 생산 장비 중에서 중국산 제조 장비에 대해서 사용을 전면 배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그래서 PSK라는 업체가 이 수혜주로서 급등한 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보고 그러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든 단기적으로 악재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그렇듯이 어떻게든 또 해결하는 방법들을 만들어내겠죠. 다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분들은 그럼 이제 수출을 하기 좀 까다로워진다, 수입하기 까다로워진다라고 했을 때 미국산 제품과 우리나라 제품과 좀 경쟁할 수 있는 제품들에게는 오히려 수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 경쟁할 수 있는 부분, 즉 대체가 가능한 섹터를 보셔야 되는 거죠. 대체가 국산 제품으로 대체가 가능한 장비가 뭐가 있는가? 일단 후공정 장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네페스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메모리 쪽에 이런 패키징 장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SLP 반도체 이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부 증착 식각 장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증착 장비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AMAT의 점유율이 워낙 크고 기술력이 워낙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익 IPS가 완벽하게 대체를 할 수는 있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원익 IPS가 이 부분에서 일부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자, 위에 이쪽 보게 되면 하나마이크론은 최근에 그런 내용이 있었죠. 기업 분할하려고 했었는데 기업 분할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마이크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반짝 상승세를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특히 아무래도 메모리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패키징 업체가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정 장비예요. 이 세정 장비 이제 포토레지스트를 제거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부분에서는 PSK가 이미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PSK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TSMC가 중국산 제품을 전면 배제한다라고 나오게 되면서 PSK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 점유율도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시장이 예견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급등해주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진공, 냉각 그리고 소모품 장비가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쪽 부분은 첨단 기술이 필요하지는 않은 부분이 되게 텐데 이 진공 장비 부분, 진공 하면 에로티 백큐미 있어요. 이런 종목들 최근에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모품이 있겠죠. 소모품. 우리가 이제 미국에 보게 되면 이 테스트 소켓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소켓을 하는 업체는 미국이 1위가 되겠는데 이 부분에서는 리누공업이라든가 ISC 같은 이런 기업들, 특히 ISC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가 인수한 기업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그래도 상대적인 수혜를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 장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중고 장비도 이제 최첨단 장비, 아주 예전에 과거에 그런 구형 장비 말고 그래도 좀 첨단 장비로 쓸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걸 바로바로 처분하기보다는 그래도 좀 이렇게 중고 장비로서 활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최근에 이제 그런 의미로서 서플러스 글로벌 이 업체는 이제 유통을 하는 업체입니다. 중고 장비들. 그리고 러셀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요거는 리퍼비시가 주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리퍼가 뭡니까? 말 그대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들을 이렇게 제품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세정이라던가
그다음에 재조정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더더욱더 이제 미국산 장비를 수입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중고 장비 업체들도 최근에 특히 러셀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과 관련돼서도 조금 최근에 바닥권에서 매수가 살짝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러셀의 중고 장비를 보게 되면 뭐 파운드리 업체 위주, 뭐 주로 이제 뭐 TSMC라던가 이런 기업들에도 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300mm 장비 같은 경우에는 AMAT, ASML, 램리서치, 텔 이런 기업들이 있겠죠. 이런 것과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뭐 이런 기업들에게도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의 어떤 시장의 변수가 발생하게 됐을 때 무조건 저는 악재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기업에게는 또 기회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오히려 우리 예전에 그 일본이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소재를 수출 금지했을 때 국산화에 힘이 들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동진세미캠이라던가 솔브레인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급등한 바 있었습니다. 자, 우리 국산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이 기회를 삼아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더 국산화의 질이 더 좋아지는 자, 그런 시기가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오늘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자, 투자에 도움 되셨다라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이렇게 좀 어떤 이슈가 발생하게 됐을 때 그 설명과 또 관련된 종목들 좀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